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시공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인천시의회도 지역 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부천 웹툰 융합센터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웹툰 제작사 등이 하반기 입주하게 되는데 부천시는 가까운 미래에 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갈수록 커지자 인천시가 연안부두에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인 현장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재난금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흔히 겨울술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 뇌졸중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공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발견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등 피해 구제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일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 대책으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등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당정은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 부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대 10년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LH가 지난 2017년 이후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91곳 중 보강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15곳.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88곳과 현재 시공 중인 단지 105곳 등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호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로 다른 공법에 비해 건설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들지만 하중과 충격에 취약해 보강 철근을 함께 사용합니다. 순살 아파트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아파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공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한 8개 단지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7일 지역 내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종합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량판 구조 공법에 설계 부분대로 철근이 들어가 있는지, 콘크리트 양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 또 입주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부실 시공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웹툰 융합센터와 예술인 주택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주와 기관 이전이 시작되면 그야말로 웹툰 산업 종사자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가 가까운 미래에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웹툰 융합센터의 막바지 공사 현장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2층 규모로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5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기업과 작가 개인을 포함해 전체 450명 정도가 입주합니다. 웹툰 융합센터는 이번 9월 말에 이제 준공 예정이고요. 문화 콘텐츠에 관계된 업체나 창작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좀 활성화돼서 집접화돼서 부천시 문화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시발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 융합센터는 앞으로 웹툰 창작과 교육을 비롯해 인재 육성, 창업 등 웹툰 산업 전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웹툰 제작사인 레드아이스 스튜디오 등 굵직한 선도 기업을 비롯해 콘텐츠 관련 우수기업, 스타트업 등이 부천에 옵니다. 개인 창작자와 웹툰 공모전 입상 작가 등도 입주 대상입니다.
창작팀과 콘텐츠 기업은 2년 계약을 거쳐 평가를 통해 최장 6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이미 인근에 만화 등 관련 산업 공공기관이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부천 대표 문화축제를 총괄하는 사무국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웹툰을 통해서 지적재산권도 확보를 하고 이거를 웹툰을 좀 세계적으로 좀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부천에는 만화박물관도 있고 만화영상진흥원도 있어서 만화 정책을 총괄하고 또 같은 위치에 부천 예술인 임대아파트, 이른바 청년예술인주택도 들어섰습니다. 다만 현재 입주자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예술인주택이 관련 산업 종사자로만 채워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차 모집 당시 문화산업 종사자와 등록 예술인을 포함해 630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1차 대상자 발표와 추가 모집을 거쳐 오는 12월 입주를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 소사경찰서가 3일 지나가는 승용차에 일부러 손목을 내미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차례 고의 사고를 낸 6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2달간 부천 심곡 본동 일대에서 출근하는 차량에 손목을 내미는 등의 수법을 써 사고를 내고 15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6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로 폭이 좁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만을 골라 범행을 이어왔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현금은 대부분 술값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와 수법 등을 파악한 뒤 잠복 중 또다시 범행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밤 9시쯤 부천 상동에서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터져 일대 단수가 발생했다가 복구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의 500여 세대가 밤 시간대 수돗물 공급이 끊겨 한때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후 밤샘 복구 작업을 거쳐 공사를 마쳤고 단수 9시간 만인 3일 새벽 6시쯤부터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부천시는 해당 상수도관이 노후에 파열된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해수면 수위가 오르면서 인천 중구의 한 도로로 바닷물이 역류했습니다. 3일 오전 6시쯤 인천 앞바다 만조로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인천 영무선 부두 인근 도로가 침수됐는데요. 이번 침수는 조수 간만에 차가 커지는 대조기의 영향으로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대조기 기간인 5일까지 해수면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인천 연안부두에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현장 검사소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3일 인천 연안부두 국제수산물타운에 문을 연 수산물 현장 검사소는 식약청 요청에 따라 인천시가 설치한 시설인데요. 현장 검사소는 항생제 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양식 수산물을 걸러내고 발견 즉시 도매 단계에서 유통을 막습니다. 또 무엇보다 검사소는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큰 만큼 올해 말까지 방사능 검사 600건을 목표로 유해물질 검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흔히 겨울철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뇌졸중도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낮 기온 33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며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요즘.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뉘는데 여름철에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흔히 뇌경색이라고도 부르는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가 손상되는 것으로 땀 배출이 많고 실내외 온도차가 큰 여름철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 외부 활동으로 인해 땀 배출이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액순환 저하되고 이로 인해 허혈성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외부 기온과 온도 차이가 높을 경우 교감 신경의 활성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 또한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탈수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외 기온차는 10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어지러움과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에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때문에 지역사회의 걱정이 컸는데요. 얼마 전 부평구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가 생겼습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정혜지 부평구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례안을 준비했던 배경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등하굣길에서 어린이의 교통사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례 주요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조례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닐 테죠. 이번 조례로 인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어린이 보호구역 외의 장소라 할지라도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통학로로 정의하고 이곳에서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의 범위를 어린이들이 통상적으로 보행하는 곳까지 확대해서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의회 정혜지 의원이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이 본격화됩니다.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아라뱃길을 통한 선박 운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11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담긴 10개 공동과제에는 아라뱃길에서 한강을 오가는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뱃길 복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또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가 그리는 그림, 또 인천시가 꿈꾸는 이런 그림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